안녕하세요. 영업의 신초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TGIF 금요일입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차별화 마케팅 중 모순 극복편 중에 저희가 행정적인 모순, 그리고 기술적인 모순, 물리적인 모순 중에 행정적인 모순에 또 고부가 가치, 새로운 고객 발굴, 양극화 전략, 그리고 공생 마케팅. 어제 공생 마케팅 재밌었죠?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시너지를 기대하는 업체 또는 재화를 인수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업체 인수 합병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M&A. 이 M&A가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우선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M&A, Merger and Acquisition. 이게 이제 merge 하면 이제 병합, 합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cquisition 하면 이제 인수하다. 이제 병합, 합병하다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둘 이상의 단체 또는 기구, 그러니까 회사가 되겠죠. 하나로 합쳐지는 거를 이제 합병, 병합이라고 하고요. 인수라는 거는 acquisition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M&A의 A의 이런 인수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수는 이제 다른 기업이 그 그러니까 인수기업이 그 피인수기업, 그러니까 매입기업이죠.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인수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은 이제 법률적으로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식회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식을 가지고 하나의 그런 회사를 이제 만든 건데 저희가 이제 법인세 이런 걸 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윤축을 위한 기업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나 기구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나 되는 회사가 이제 합쳐지는 것을 이제 합병. 그래서 쉽게 M&A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업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양한 금융 거래를 통해서 이런 각 요소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업체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래서 M&A 방식은 이제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일어나지만 미국 이나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초우량 기업들 있죠. 굉장히 그 돈이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하나의 그 모 기업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홀딩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분야의 그 새로운 신사업에 또는 새로운 시장 타겟층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력 또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 또는 신생 기업들을 인수, 합병 해가지고 더 큰 기업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주식시장에서 핫하게 나오는 얘기가 M&A 했다라는 얘기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M&A를 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독일 기업이라든지 영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선진 기술 중에 굉장히 장인 정신이 깊이 박혀 있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기술력이 약하지도 않고 굉장히 강력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필요에 의해서 기술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브랜딩 또는 패러다임에 대한 시도,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준비 또는 런칭을 하는데 삼성이 상당히 많은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인수합병을 M&A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업 구조를 순식간에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새로운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그 다각화를 굉장히 빨리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성공과 부의 원칙 중에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열정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제 했었는데, 거기에서 초우량 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패러다임의 브랜드 제품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다각화를 하는 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자본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효과를 두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곧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장에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확장을 위한 M&A,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M&A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그냥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너무 회사 크기 부풀기만 집중이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안 좋은 외부적인 환경 또는 내부적인 역량에 대한 역량 부족의 현상들을 M&A를 통해 가지고 사업 규모만 이렇게 키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매니지먼트가 매니징이 잘 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어발식 그 사업 확장을 위한 M&A보다는 보다 미래 성장을 위한 목표 지향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업 인수가 옳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인수 방식에는 총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인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산 인수라는 건 뭐냐면 멀지한 대상의 주체, 대상 기업이 자산 또는 그리고 영업권 등에 대한 그 포괄적인 권리를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이제 매수와 매도가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시죠? 이 매수는 사다, 그다음 매도는 팔다. 요렇게 영어는 쉬운데 sell, 그다음에 buy.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조금 한자로 돼서 그런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merge 하는, 그러니까 M&A 주체자 회사가 자기가 필요한 자산 또는 영업권 등을 이제 포괄적인 권리를 이렇게 매수한다, 사들인다. 그래서 자산을 인수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인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 인수는 뭐냐면 상장 기업인 경우에 이제 주식이 이제 발행되잖아요. 장외 주식, 장 시장 내 주식 이렇게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오픈 마켓에 내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에 합당한 주식 가치를 놓고 일정 수의 그 주식 양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매수 매도가 되는데, 그런 시장에 풀려 있는 것들에 대한 주식을 매수를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딱히 뭐 다른 걸 하지 않아도 그 회사의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 주식 보유의 힘은 곧 주주총회에서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권을 이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인수를 통해서.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 갑자기 회장이었는데 주식총회에서 갑자기 그 어떤
상대 배우가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주총 의원들 전부 다 설득해가지고 주식을 한데 모아가지고 회장에서 내려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수 합병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수 기업이 이제 그 살 기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흡수로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초우량 기업이 필요한 목적, 기술을 브랜드 또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설 합병이라는 그런 인수합병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비슷한 사이즈의 기업이 아예 스타트를 할 때 이제 우리 합병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보자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신설 합병 인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합병이 있는데요. 요거는 정말 재밌는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인수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너무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은 이제 경영에 그런 애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정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인수 기업이 힘이 파워가 떨어지고 소멸하게 되면 이제 피인수됐던 기업, 그러니까 인수가 됐던 기업이 살아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역합병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M&A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이제 GPU 기반 그래픽 반도체 1위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를 했죠. 암은 이제 그 반도체 설계하는 이제 영국 회사인데 이제 그렇게 인수합병 해가지고 4차 혁명 시대 AI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이제 장악을 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꾸고 이제 그 흡수합병을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잘 진행을 하다가 또 계속 이제 독점권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 초우량 기업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0억 달러 정도 인스타그램을 합병을 이제 하긴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 브랜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그냥 인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인텔의 프레시 메모리 그 랜드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AMD 요거는 대용량 정보 처리 속도 높이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 그 FPGA라고 있는데 그런 쪽 분야의 이제 1위 기업인데 이제 인텔의 시스템 반도체 이쪽을 역량을 가강하기 위해서 350억 달러를 두고 인수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얘기 M&A 이 업체 인수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기대가 예상되는 업체를 합병 또는 인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기업의 미래, 목표, 목적을 위해 인수 합병 방식 정의에 대해서 또는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TGIF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진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